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되면서 매물이 상당 부분 폭주 경향을 보일 거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날짜 4월 3일 기준으로 83,0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1,000에서 82,000건으로 왔다리 갔다리 무슨 시계추 마냥 오고 가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4월 풀 엑셀을 밟는 시기가 됐죠. 그만큼 집값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상당 부분 하방 압력에 대한 부담을 집주인들이 떠안고 가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특히 4월은 여러 변동 요소들이 많은 달인데다가 그동안 매물을 내놓은 매도세가 획기적인 집값 반등을 기대했던 시점이기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 특히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올해 안에 내려가기 힘들죠. 파월의 타겟팅, 그러니까 한창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을 당시의 멘터를 부여잡고 있는 파월 형님이 절대로 물가지표를 체크한 후에 동선을 정하기 때문에 시장을 기뻐하게 할 선제 인하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훅 하고 치고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지. 깜빡이 확실하게 넣고 들어오겠다는 건데 그러니 절대 사고 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증시 부양을 위한 접대 멘트는 해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쌓아 올린 금리 금자탑은 쉽사리 허물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니 미국 기준금리와 동조로 이런 동조가 없을 한국 금리는 절대로 2024년 동안은 꼼짝마. 당연히 4월은 잔인한 달, 금리의 계절이 돌아오게 되는 건데 당장 이런 영향을 받는 시중은행, 금리 중에 인터넷뱅크, 그동안 저리의 주담대 금리를 무기로 시장 확장에 공격적 스탠스를 취했던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일제히 금리 인상에 신호탄을 쏘아대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뱅크가 이렇게 서둘러 주담대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후 시중은행이 지금 인터넷뱅크보단 비교적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둥 개봉박두 그대로 딸려서 밀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카카오뱅크 고정금리형이 상단 5.5% 정도로 책정. 이제 그렇게 무지하게 밟았던 엑셀을 어느 정도 브레이크 제동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K뱅크는 상단 6%까지 주담대 고정금리를 높이고 있죠. 이렇게 인터넷뱅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이건 오프라인 시중은행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금리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건데 앞으로 금리 폭풍이 상승 쪽으로 엄청난 이 저기압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기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비 차단에 대한 분위기도 있어서이지만 이제 금리가 상향으로 밀려 올라간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금리를 조정하기보단 서서히 달구듯이 금리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 매물이 폭증하게 되는 확실한 드라이브 모드가 금리 쪽에 이상 감지를 느낀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버티다가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히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무슨 도서관 사서가 책을 제자리에 끼우듯이 그동안 확실하게 집을 사고 팔면서 자동적으로 학습된 매도 경향대로 움직이는 거라 이렇게 매물이 터져 나오는 건 절대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이 기대감이라는 기저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 위기감에서 오는 동선이란 얘기죠. 특히 경기권 매물 보세요. 오늘 날짜로 15만 3천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새 2,000건 가까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월세 보합 21만 건의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집값 추이에서 경기권이 상당히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대로 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경기권 매물만 보면 거의 폭증한다는 말을 써도 그리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죠. 34,000건에서 35,000건, 거의 1,000개 정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전월세 도합 47,000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증가량을 봐도 4월은 확실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한 물가지수는 여전히 손으로 눌러놓은 금리 이제 발로 밟고 있어야 할 만큼 그 발대면 지뢰 터지듯이 터져나올 듯한 아찔한 물가지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금리 통제권을 더욱 확실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냥 물가에 멱살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1%대로 치솟고 있죠. 정부에서 1,500억 규모의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소방호수를 뿌리면서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날 가능성은 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잠재해 있는 물가 상승 요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등 떠밀릴 수 있는 상승 요소들이 버티고 있어서 문제죠. 유가. 갈수록 뭐 기름값이 치솟고 있고 벌써 뭐 85달러 찍고 있습니다. 허들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있는데 아니 뭐 자고 일어나면 5달러씩 올라. 그리고 브렌트유, 두바이유도 마찬가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유가가 치고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물가는 유가가 오르면 기름 한 방울 아무리 뭐 맨 땅에 삽질을 해도 나오지 않는 우리로서는 수입 물가 뛰고 석유류 제품군 당연히 뛸 거고 겨우겨우 농축수산물 잡아놓으려면 이놈 잡았다 싶으면 저놈이 뭐 날아다니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라. 이렇게 유가는 물가를 휘젓고 다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더욱더 금리를 발로 단단히 밟고 있어야 하는데 고금리 유지가 될 것 뻔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거의 뭐 1360원을 곧 뚫을 기세죠. 물가는 유가와 환율에 지나친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를 달래고 어르고 해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지금 뭐 당장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것도 4개 이상이야. 이렇게 서라운드 경기 지표를 흐리게 할 애들이 거의 뭐 장마전선 같은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저기압을 들이우고 있는데 선샤인, 아파트값만 쨍쨍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이번에 물가 지수 중에 생활물가 오름세,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 458개 품목 중에 전세, 월세, 주거비용, 그리고 휴대폰 요금 등이 상당 부분 압박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일단 주거비용 부분이 거의 탑을 달리는 오름세 범위 안에 있다는 것도 수요가 부동산 쪽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거고 더군다나 공급 쪽은 더욱 조마조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잡히지 않는 물가는 내수 경기를 계속해서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러니 뭐 전체적인 동그라미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마치 분양시장에서 아무리 신축 아파트를 찍어내도 분양이 완판되지 못하고 미분양으로 쓰러지는 이 샘플링과 똑같은 구축시장의 모습, 바로 적체되는 매물량의 폭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신축이든 구축이든 공급 쪽에서 물건을 내놓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건 공통적인 지금의 부동산 거래 병목 현상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붙을 만한 체력이 도무지 뒷받침이 되질 않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물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은 뭐 반짝이기라도 하죠. 대부분 부동산 시장의 집들은 이제 자산 가치 자체가 거품이 그득그득 끼어 있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 100배. 그렇게 부품해진 집값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이 의도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시장 자체가 이걸 버티질 못해. 부동산 시장도 뭐 생물인데 뭘 먹으면 소화가 되고 빠져나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먹은 것 많고 헛배는 부르고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드러누워서 점점 소진되어가는 자체 이상 신호를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가는 건 정말 아주 당연한 이치인 거죠. 이걸 뭐 폭락으로 억지로 뭐 끌고 가려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폭등으로 몰아가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하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벌써부터 공급의 공급, 그러니까 공급의 기원이라고 말해도 될 시행사, 건설사들, LH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 이거 잡기만 하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 노른자 땅들이었는데 죄다 뭐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택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였던 용지들 그게 어떤 땅들인데 정말 치열한 경쟁 뚫고 확보한 땅들인데 그냥 족족 죄다 해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무조건 돈을 버는 사업으로 여겨졌던 계약건들을 포기한다는 건 앞으로 주택시장이 만만치 않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아니 공급 쪽이 이렇게 몸을 사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가 된 곳들 병점이 2,500억 가량 되고 인천 가정 600억 넘습니다. 화성 동탄 핫하다고 무조건 잡으면 떼돈 번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3,300억 가량 되는 곳들 일찌감치 사업을 접어버리고 계약금 포기하는 게 끝까지 사업 밀고 나가는 것보다 손해가 덜하다는 판단이 선 거죠. 이렇게 공급 쪽이 지대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잡은 집 이제나 저제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반등을 기대한다는 건 이미 저녁 놀지는 해변, 모래성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곧이어 뭐 밀물이 밀어닥치게 되면 흔적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오늘 날짜로 나온 서울 매물, 경기 매물, 인천 매물 폭주량은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와 연계된 공사 중단 아파트 단지들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뭐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분양 없었던 걸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헉으로부터 돌려받는 일이 비일비재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장비, 뭐 옵션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니까 수분양자도 뭐 손실이 큰 거죠. 이렇게 환급 이행은 인천과 광주 쪽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시장에서도 이제 뭐 공급조차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양 이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얼마 전 분양했던 삼성 반도체 호재를 얻고 있는 평택에서도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이름에다가도 반도체라는 간판을 걸었었죠. 1158세대 모집에 376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정말 분양 성적이 엄청나게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평택에서 호재가 아마 다른 여타의 신도시보다 불꽃놀이 하는 곳인데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산 쪽도 울산 신정이 얼마 전 분양을 마쳤는데 167세대 딸랑 3명만이 지원을 했습니다. 울산 부동산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과는 달리 분양시장은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겁니다. 이천 쪽도 고전을 면치 못했죠. 이천 서희 스타힐스 스카이가 343세대 모집에 23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쳤고, 이천은 분양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라 신축이 나오면 웬만해선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싹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 자릿수 지원자만 통장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공급의 진원지가 확보한 공동주택 용지마저도 계약 해지하고 있고, 공사 중 중단으로 인해서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는 분위기 그대로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공급이 쏟아져도 수요는 아주 면도날 같은 선택지를 두고 거의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분양시장이 미분양으로 넘쳐나는 건데, 그러니 당연히 반대쪽으로 김밥 옆구리가 터질 수밖에 없죠. 바로 무순위 줍줍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단에서 이 편한 세상 5억대로 나왔습니다. 나름 경쟁률도 괜찮아 보였었는데 중대형 평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러니 이번에 90세대가 쏟아져 나온 건데 입지가 조금은 교통호재와 맞물리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리, 여기도 브랜드인데 푸르지오 마크베레가 자체 시세 고점 거래가 작년 9억 9천 정도 됐는데 하남 쪽이 지금 집값이 상당 부분 휘둘리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죠. 하락세 추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일단 분양가가 5억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가격 방어력이 살아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4호 무순이라 지역 제한도 없겠네요. 여기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차로 무순위로 나왔는데 문제는 분양가죠. 12억에서 13억 수준을 내리지 않으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순위도 천차만별, 근데 이 중에 뭔가 탁 걸리는 가격대를 걸고 나오는 곳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체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분양 적체는 결국 고분양가 물고 있는 곳들인데 가격 전혀 꺾지 않고 나오는 분위기. 검단이나 하남 쪽 무순위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 커 보이네요. 그리고 판교에서도 자이 아파트가 무순위로 나왔죠. 20평대 6억대로 나왔습니다. 여기도 호가는 9억대인데 판교 쪽 시세도 하락 추세여서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4월은 비상한 분기점에 달린 건 분명합니다. 드디어 서울 매물이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미분양 적체로 자이, 이편한 푸르지오가 5억대 무순위로 나오는 궁여지책, 잔여 물량 털어내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 하락세 기간은 길고 낙폭은 크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밍 싸움이 중요하니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습과 하나 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